한주는 상상도 못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 경기도 가평의 작은 전원 마을에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버릴 줄은.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건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멀리서 천둥소리처럼 오래도록 울려 퍼질 거라고는 오일은 새벽, 햇살이 야른 커튼 사이로 겨우 얼굴을 내밀 때 그의 아내 수진이 한준을 깨웠다. 커튼 너머로 비치는 금빛 햇살이 나무 바닥에 반짝이며 공기 중 먼지들을 빛나게 했다. 수진은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주말 나들이를 위해 샌드위치가 담긴 바구니, 보온병, 그리고 쌀쌀할까 봐 챙긴 따뜻한 가디건 두어 벌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한준 씨, 엄마 집에 좀 다녀와 줄래요?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집 안이 난리래요. 수진이 말했다. 그의 장모님, 박정숙 여사님 집에 오래된 온돌방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셔서 마당까지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정숙 여사님은 수리비 마련이 쉽지 않았다. 책임감 강한 한주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이 최고다. 내 손으로 직접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주는 어제 정원일로 땅을 파고 난 뒤라 근육에 묵직한 피로가 있었지만 잠시 스트레칭을 하고 침대 끝에 앉아 수진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수진은 좋아하는 플라워 패턴 홈웨어를 입고 있었다. 살짝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묶여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다정해서 10년 전 대학 시절 파티에서 반한 이유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좀 다녀올래? 수진은 창가에 서서 머리를 다시 묶으며 말했다. 그 창가에는 가족 사진과 야외 결혼식 사진, 수진이 어린 시절 따은 머리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 박정숙 여사님의 사진이 놓인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물론이지. 한주는 어제 다림질한 라벤더 향이 은은한 셔츠를 입으며 대답했다. 주말이니까 가서 간단한 거면 혼자 고쳐볼게. 도시 공기는 너무 답답해서 신선한 공기도 쐬고. 수진은 다가와 그의 뺨에 체리 향이 나는 립스틱 자국을 남기며 웃었다. 우리 한준 씨, 진짜 보석이야.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늘 우리 한준 씨는 손재주가 좋고 믿음직스럽다고 하셔. 수진이 덧붙였다. 꽃도 잊지 말고. 엄마는 들꽃을 특히 좋아해. 시골에서 어린 시절 생각나신대. 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칭찬에 힘이 났다. 이런 배려 깊은 아내를 둔 자신이 얼마나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낡은 공구함을 챙겨 차고에서 꺼내 들고 낡은 소형차에 올랐다. 차는 충실한 반려견처럼 우르릉거리며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렸다. 가는 길에 길가 작은 슈퍼에 들러 신선한 빵과 지역 정육점에서 훈제 소시지, 텃밭에서 바로 딴 채소, 통조림 몇 개, 그리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막걸리 한 병과 들꽃 한 다발을 샀다. 들꽃에는 데이지, 수레국화, 쑥, 야생장미 줄기까지 섞여 있었다. 정숙 여사님이 들꽃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작은 선물이었다. 그와 장모님의 사이가 좋았던 것은 축복이었다. 한주는 장모님을 늘 어머니처럼 존경했고 정숙 여사님도 그를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참나무처럼 단단한 성격을 지녔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세월의 무게와 인생의 기쁨, 슬픔을 겪으며 쌓인 지혜가 말투와 행동에 배어 있었다. 1시간이 채 안 되어 한주는 정숙 여사님의 집에 도착했다. 아침 햇살이 지붕을 따뜻하게 감싸고 사과나무와 버찌나무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다. 이슬이 풀잎에 박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그는 전화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다. 신호가 약해 문 앞에서만 겨우 연결되기도 했고 정숙 여사님이 자신이 직접 달려와 도움을 주는 걸 보고 기뻐할 거라 생각했다. 몇 년 전 폭풍이 나무 울타리를 부숴버렸을 때 한준이 직접 고쳐주고 나서 정숙 여사님은 넌 우리 아들 같다며 열쇠를 건네주셨다. 그때의 따뜻한 말이 떠올라 한준은 마음이 뭉클했다. 그는 삐걱거리는 철문을 조심스레 열고 갓 떨어진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가 깔린 마당길을 조용히 걸었다. 닭들이 풀을 쪼고 고양이가 현관에서 졸고 있었다. 집안은 새벽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창밖 새들의 지저귐과 벌들의 윙윙거림,
그리고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어렴풋이 들렸다. 부엌에는 갓 구운 빵 냄새, 말린 허브 향, 그리고 장작 난로에서 나는 은은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주는 공구를 꺼내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정숙 어머니, 한준입니다. 수진 씨 부탁으로 보일러 배관 고치러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복도를 따라 보일러실 쪽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자 보일러실 문이 갑자기 콱 열리며 정숙 여사님이 수건 한 장만 몸에 감싼 채 나타났다. 흰색 수건은 오래된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수증기로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고 숨이 잠시 끊겼다. 수건이 미끄러져 어깨와 등을 살짝 드러냈지만 재빨리 수건을 붙들며 몸을 가렸다. 한주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머리가 멍해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인데 왜 여기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침 일찍은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주는 손을 들고 진정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숙 어머니. 수진 씨가 배관 터졌다고 해서 도와드리려 왔어요. 조용히 들어오려 했는데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몇 초간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겨우 정숙 여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기다려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하고 문을 닫았다. 한주는 복도에 서서 심장이 북을 치듯 뛰는 것을 느꼈다. 진짜 바보 같아. 미리 연락이라도 할 걸. 문이 다시 열리고 장모님은 오래된 초록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나왔다. 머리는 단정한 비녀로 올려 묶었지만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에 흘러내려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한준 씨, 다음엔 꼭 미리 전화해요. 갑자기 놀랐잖아요. 도둑 온 줄 알았어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꾸중이 섞여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한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들은 곧 수리 작업에 몰두했다. 녹슨 배관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살펴보며 한주는 침착하게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진행했다. 장모님은 차를 끓여주며 한준을 도왔다. 그녀가 살짝 그의 어깨에 손이 닿자 한주는 또다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수리는 순조로웠다.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한 뒤 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 것 같아요. 폭우가 와도 끄떡없을 겁니다. 고마워요. 아들 같아서 너무 든든해요. 정숙 여사님이 다정하게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한준의 가슴에 묘한 떨림이 일었다.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누며 지난 시절 가족의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 어릴 적 풀밭에서 벌레를 잡던 모습, 장모님이 직접 담근 김치와 전통 레시피, 그리고 함께했던 낚시 추억까지. 어색했던 아침이 어느새 따뜻한 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길이 잠깐 스치던 순간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비밀스러운 끈이 그들을 묶어 놓은 듯했다. 그날 이후 평범한 가족 사이에 감춰진 미묘한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꼭 알려주세요. 놀라지 않게. 장모님의 말에 한주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약속할게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어 수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활기찬 표정으로 남편과 어머니를 반겼다. 술이 잘 됐어요. 세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한주는 장모님의 눈빛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날의 아침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 순간 뒤뜰에서 낡은 헛간 문이 삐걱거리며 스르르 열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어둠이 스며들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다음 이야기는 과연 이 작은 마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한준과 수진 가족의 평화가 어떻게 흔들릴지 밝혀질 것이다. 경기도 가평의 전원마을, 햇살이 따사롭게 부드럽게 내리쬐던 오후였다. 한준은 장모님과 함께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수진은 부엌에서 막 구운 전을 접시에 담아 나왔다.
그녀가 입은 연한 민트색 원피스는 햇빛에 반짝이는 실크 소재였고 살짝 드러난 어깨선이 은은한 매력을 더했다. 발끝에는 하얀 스트랩 샌들이, 손목에는 얇은 금빛 팔찌가 반짝였다. 수진이 다가올 때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살짝 감싸며 마치 봄바람을 닮은 듯했다. 한주는 수진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번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장모님의 눈길이 자신을 향해 가끔씩 머무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그 눈빛은 친근함과 더불어 어딘가 모르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수진 씨, 오늘 전 정말 맛있네요. 엄마 손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한준이 칭찬하자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당연하죠. 엄마가 비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장모님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수진,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편분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라고 말하며 한준의 팔을 살짝 톡톡 건드렸다. 그 순간 한준은 살짝 움찔했지만 곧 웃음으로 무마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모님이 말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이 좀 있었어요. 배관 문제로 물이 새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준이 가볍게 웃으며 그러며 가족끼리 이런 일은 서로 도와야죠. 그런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이 수건만 두르고 나오시다니. 저도 몰래 들어가려 했는데 완전 낚였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지자 수진도 웃음을 터뜨렸다. 한준 씨,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 전화했어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려니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장모님이 멋쩍게 말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신호가 안 잡혀서 답답했죠. 마치 시골에서 로맨스 영화 찍는 기분이었어요. 이상한 남자 나타났다. 한준이 웃으며 농담을 던지자 모두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오후의 평화로운 공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문득 마당 끝쪽 헛간에서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무 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저기, 누구야? 한준이 조심스레 일어나 헛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없는데? 수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헛간은 오래돼서 바람만 들어가도 삐걱거려요. 아마 바람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난 예전부터 느꼈어. 이 마을엔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이 헛간도 그냥 헛간이 아니야 라고 조용히 말했다. 숨겨진 게 뭐요? 설마 귀신 같은 거 아니죠?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눈빛은 살짝 불안해 보였다. 귀신까지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단다. 누군가는 이 땅 아래에 묻힌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장모님의 말에 한준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밀이라. 그럼 우리가 지금 해결할 일이 보일러 배관만은 아닌 건가? 한준이 반쯤 농담, 반쯤 진지하게 말했다. 아마도 말이지. 장모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헛간 문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그 상황도 우연은 아닐 거야. 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야기가 점점 미스터리해지네요. 전원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번졌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은 동시에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 밤 한번 같이 마을을 돌아보는 게 어떨까? 장모님이 제안했다. 숨겨진 이야기와 오래된 전설, 그리고 이 헛간에 얽힌 비밀을 파헤쳐보자고 한준과 수진은 눈빛을 교환했다. 평화로운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 감춰진 미스터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헛간 문틈 사이로 사라졌다. 그 모습은 너무도 빠르고 은밀해 마치 바람처럼 스며든 듯했다. 한준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배관수리 이상이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시작된 거야. 수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미스터리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헛간문이 덜컹거리고 바람에 쾅 닫혔다.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가평의 작은 전원 마을, 평범한 일상이 비밀과 긴장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것이다. 초가을 햇살이 서서히 누그러진 저녁, 한준과 수진, 그리고 박정숙 여사는 마을 작은 카페 소량기에 모였다. 카페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나무 기둥 사이로 은은한 전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수진은 짙은 밤색 롱 스커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매치해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발끝은 살짝 뾰족한 구두였고 손목에는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한주는 깔끔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박정숙 여사는 전통 한복 차림에 금색 비녀를 단정히 꽂아 머리를 올렸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세대와 세월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 같았다. 그날 아침 일어난 일도 그렇고 헛간 문소리도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박정숙 여사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입을 열었다. 이 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요. 단순한 배관 수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상황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라고 말했다. 수지는 조용히 우리 가족이 이런 미스터리에 휘말리다니 어쩌면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그 헛간, 옛날부터 마을에서 무서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라며 눈을 반짝였다. 박정숙 여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맞아요. 옛날에 이 마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꺼려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만 전해지고 어른들은 입을 닫았죠. 그게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준이 농담 섞어 혹시 헛간 안에 숨어있는 보물이 있나요? 아니면 마을의 비밀 레시피라고 말하자 수진이 웃으며 그럼 저는 그 레시피만큼은 꼭 알아야 해요. 장모님 비밀 김치라고 받아쳤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곧 다시 진지해졌다. 박정숙 여사가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사라지는 가축들, 그리고 때때로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섬뜩한 기운. 한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럼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배관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미스터리와 연결된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밤 헛간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한준 씨, 로맨스 영화 주인공 같아요. 무서운 밤에 함께하는 탐정 부부라고 하자 한준도 웃으며 그럼 난 용감한 탐정 역할로 하죠. 수진 씨는 똑똑한 파트너라고 답했다. 박정숙 여사는 진지하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 마을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경고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카페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가평의 평화로운 전원마을. 이 작은 동네에 숨겨진 비밀과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한준의 속삭임처럼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둠 속에서 답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미소는 섬뜩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곧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다. 가평 전원마을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사과나무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속삭이듯 흔들렸다. 한주는 어깨에 낡은 가방을 메고 수진과 박정숙 여사와 함께 헛간 앞에 섰다. 수진은 검은색 슬림핏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발에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었다. 그녀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고 잔잔한 긴장감 속에서도 단호한 눈빛이 빛났다. 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헛간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지난번에 문이 저절로 열렸을 때처럼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숙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옛날부터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꺼려했어요. 그 안에선 이상한 기운이 돌고 밤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죠. 라고 말했다. 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도 조심해서 움직여야 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손전등과 공구도 챙겼습니다. 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수진이 웃으며 한준 씨, 이제 탐정 같아요.
가평 형사라는 별명 어때요? 라고 농담을 던지자 한준도 가볍게 웃으며 그럼 수진 씨는 가평 여형사로 라고 받아쳤다. 그들은 헛간 문을 천천히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웠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퍼졌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정숙 여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헛간 안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상했다. 구석진 벽면에서 미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준이 손전등을 들어 그쪽을 비추자 벽에 숨겨진 작은 문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이런 문이 있었나? 수진이 놀라며 말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겠지? 박정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문이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뒤로 어둠 속에 감춰진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아래로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이게 뭐지? 지하실인가? 한준이 말하며 계단 밑을 내려다보았다. 옛날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확인할 기회네요. 박정숙 여사는 말끝을 흐리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한준은 한숨을 내쉬며 자, 조심해서 내려가 봅시다 라고 말했다. 그들이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온몸을 긴장시켰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들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희미한 촛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 글씨는 한자로 된 고문서 같아요. 수진이 손전등을 가까이 대며 말했다. 박정숙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건 마을에 숨겨진 역사일지도 몰라요. 예전 사건과 관련된 단서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한준은 상자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걸까? 한준이 궁금해하며 열쇠를 손에 쥐었다. 그때 갑자기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셋은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누구세요? 나오세요. 한준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바람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 촛불을 흔들었다. 불빛이 깜빡이며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었다. 이곳에 뭔가 있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깊은 비밀이 박정숙 여사가 속삭였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서 멈춰라. 진실은 감춰져야 한다. 라는 듯한 음성이었다. 한준은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야. 수진이 손을 꼭 잡으며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을 밝혀야 해요. 라고 다짐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계단 위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우리가 지금부터 맞닥뜨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가평의 밤은 다시 한번 깊어지고 그들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숨죽인 숨소리와 함께 한준과 수진, 박정숙 여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계단 위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이제 막 발견한 지하실 안에서 오래된 비밀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열쇠가 분명 뭔가를 여는 열쇠일 거야. 한준이 낮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금속 열쇠가 반짝였고 차가운 손끝에 전율이 흘렀다.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너무 위험해 보여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단호했다. 우리가 이 마을의 비밀을 풀어야 해. 이건 우리 가족과도 연결된 일일지도 몰라. 그때 지하실 한쪽 벽에서 낡은 나무 문이 눈에 띄었다. 문 위에는 희미하게 비밀의 방, 비밀의 방이라는 한자가 써 있었다. 한준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게 바로 이 열쇠가 필요했던 곳인가 봐라고 말했다. 조심스레 열쇠를 문에 넣고 돌리자 녹슨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풀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방 안에는 고풍스러운 책상과 오래된 서류,
그리고 손때 묻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한숨을 쉬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야. 이 방에 숨겨진 것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를 바꿀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건 누군가가 남긴 편지 같은데 내용이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라며 조심스레 펼쳤다. 이 편지에는 이 마을의 과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오래전 가평 마을에 살던 한 가족이 비밀스럽게 사라졌고 그 사건이 마을 사람들의 침묵 속에 묻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숨기려 했던 무언가가 이 방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가 있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비밀은 이 가족과 관련된 거네요? 라고 물었다. 박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리고 그 비밀이 아직도 이 마을을 뒤흔들고 있어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방 안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금박이 입혀진 작은 목걸이가 담겨 있었다. 목걸이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이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한주는 목걸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게 바로 그 숨겨진 것인가 봐. 하지만 왜 이런 걸 숨겨야 했던 거지? 수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이 목걸이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어? 우리 가족에게도 중요한 의미일지도 몰라. 그때 갑자기 지하실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셋은 긴장하며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냐? 나오라고. 한준이 단호하게 외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비밀을 파헤치는 자에겐 대가가 따른다. 그 순간 지하실의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셋은 숨을 죽이고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어. 박정숙 여사가 낮게 말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먼 산 너머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세상이 이들의 앞날을 경고하는 듯했다. 이 순간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모든 비밀은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 또한 크리니 가평 전원 마을의 깊은 어둠 속 숨겨진 진실과 위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다음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것이다.